일용직으로만 계속 하면 좋지 않나요? 4대 보험 안 나오고 세금 안 나오니까. 이게 실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4대 보험 넣는 게 일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. 왜냐면 세액공제를 통해서 받는 금액이 압도적으로 커요. 이번 시간에는 일용직 또는 정규직의 구분 또는 4대 보험을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, 4대 보험은 또 무엇이냐,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약사님들께서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4대 보험 꼭 넣어야 되나요? 지금 일용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몇 년째. 그렇죠. 4대 보험의 기준이 뭔가요? 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고, 세무적으로도 그렇고 노무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많이 이슈가 되는 주제긴 합니다. 보통은 이제 4대 보험을 넣는 기준 자체가 일반적으로 한 달에 60시간 이상 또는 이제 8일 이상 근무 또는 금액이 220만 원 초과, 뭐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. 이게 물론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, 건강보험공단의 같은 기준은 아니고 그 세 개의 교집합 기준입니다, 사실은.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용직으로만 계속 하면 좋지 않나요? 이런 약사님도 계시고, 4대 보험 안 나오고 세금 안 나오니까. 고용보험이든 4대 보험이든 다 사업주분과 근로자분이 있는데, 어쨌든 근로자분을 부담한다고 해도 사업자분이 나오니까 이거 안 부담하고 그냥 일용직으로 연속해서 신고하면 안 될까요? 이게 실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세무대리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, 장기 근속을 하는 직원이라 하면 4대 보험 넣는 게 일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. 왜냐면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든지 어떤 통합고용세액공제, 이런 세액공제를 통해서 받는 금액이 사실 4대 보험 12개월치 받는 그 금액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커요. 네, 이 일용직의 정의 자체가 원래 하루 근무할 사람입니다. 음. 원래 원칙적으로 일용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연속 근무가 아니라 하루 근무하는 건데 매일매일 계약서를 하루씩 쓰는 게 원칙이에요. 원래 일용직 자체가 그런 개념이죠. 그래서 원래 세금도 거의 안 내고 일정 금액 이하면 아예 원천세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죠. 그리고 4대 보험도 안 내고 단지 고용보험만 보통 들어가잖아요. 그런 정의고, 그래서 원칙적이라면 한 달 미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 일용직을 넣을 수 있어요. 금액이 어떻든 시간이 어떻든. 근데 한 달을 초과한 순간 사실은 일용직을 넣는 건 원래는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용직이 몇 시간이냐, 몇 시간 근무하면 일용직이냐, 이런 여쭤보는 게 되게 많으시고요. 60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220만 원, 한 달에 8번 근무를 한다고 하면 8일 이상. 4대 보험을 넣는 게 유리한 게 맞습니다.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사업주분하고 근로자분을 고려한다 해도 고용중개세액공제 같은 금액은 뭐 작아도 뭐 700만 원, 0.5라고 해도요, 많으면 뭐 1,500만 원까지도 캐시 기준으로 인이 들어오니까. 근데 4대 보험을 안 넣는 케이스는 파트 계속 점핑 하시는 분들, 파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디 한 군데 적을 두기가 좀 애매해서 가장 시간이 많이 있는 부분에 4대 보험을 넣거나, 아니면 아예 계속 일용직만 연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죠. 맞아요. 일용직 계속 해도 되나요? 그거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일용직을 뭐 1개월이 아니라 어떤 분 보면 한 3년째? 한 약국에서 몇 년째 일용직을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.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, 원칙적으로는 아까 60시간이나 8일 220시간의 기준에도 맞는데도 일용직을 신고한 거죠. 그런 경우는 안 걸린 거예요. 저는 이제 안 걸린 것도 있고, 어찌됐건 정부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일용직으로밖에 고용이 안 되니까, 혹시 일용직으로밖에 고용이 안 돼서 이렇게 고용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은 거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. 아니면 그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그렇게 안 했거나 60시간이 안 되게 신고했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죠.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. 근데 원칙적으로면 아까 그 세 가지 조건의 교집합일 때 뭐 하나가 걸렸을 때, 실제로 특히 건보공단은 되게 불을 켜고 필터링을 해서 갑자기 고지서가 날라옵니다. 이거를 연속적으로 일용직 신고를, 원래는 원칙적이라면 한 달 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은 원래 4대 보험을 넣는 게 대상이죠. 맞아요. 60시간 8일 220만 원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도 2개월 차부터는 원래는 맞아요. 근데 예전에는 그렇죠.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걸 다 잡는다고 해봤자 금액이 몇 푼 안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계속 갔을 텐데, 그 이제
통합고용 세액공제,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없던 시절의 얘기고 지금은 뭐 1년에 뭐 200~300만 원 줘버리더라도 사대보험이나 소득세 줘버리더라도 심지어 세후계약이어서 다 대신 내준다고 하더라도 받는 세액공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도 어지간하면 사대보험을 하셔라, 일용직을 무제한으로 가는 게 어차피 약사님께도 유리하지 않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약사님들 입장에서 느끼시는 거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. 돈 나가는 거는 다음 달 10일에 당장 나가는데 세액공제는 약간 느껴지지도 않고 약간 체감이 그렇죠. 덜 되고 내 세무사가 안 챙길 수도 있고 어쩌면은 내가 이거를 안 해도 어차피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당장 봤을 때는 이 직원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당장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일단 사대보험 안 넣는 게 좋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대보험을 넣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. 왜냐? 사대보험도 일단 비용 처리가 돼요. 맞아요. 다 돼요? 참고로.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넣음으로 인해서 고용이 한 명 증가함으로 따른 세액공제 되죠? 세액공제 되고. 실질적으로 요즘엔 그런 것도 있어요. 두루누리 사회보험 해가지고 사실 사대보험 중에 국민연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. 그러면 물론 그건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부죠. 되게 많이 해주던데요.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주죠. 뭐 그렇다고 치면 사실은 실제 사대보험 부담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근데 거기에 반해서 사람이 한 명 정규직으로 고용한 효과가 나오니까 혜택은 크니까.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트 약사분이나 파트 직원분들을 무제한으로 일용직으로 가져가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. 또 일용직보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약사님의 세금에도 훨씬 유리합니다. 오늘은 근로자 채용하는 방식, 일용직과 정규직 차이. 그래서 정규직은 뭐냐? 그러면 일용직을 무제한으로 갈 수 있냐? 사대보험과 일용직 중에, 그러니까 정규직과 일용직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가?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나눠봤고요. 다음에도 또 더 유익한 약국 세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